옵니다. 좋은 밤입니다. 오늘은 좋은 밤이라고 얘기해도 되겠죠? 오늘은 좋은 밤이라고 얘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밤인데 내일 좋은 아침으로 연결돼야 될 텐데 오늘 좋은 밤은 맞습니다만은 뭐 크게 상승은 못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추가 급락의 두려움에서 일단 탈출할 수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추가 급락의 공포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런 밤이니까 일단 괜찮다 그리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지만 뭐 내일은 반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아직은 이번 주 정도는 좀 등락하면서 좀 고생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주까지는 좀 등락 있으면서 조금 더 고생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이 코로나19는 수요일 정도 코로나19는 수요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이 화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정도, 수요일 정도부터는 조금씩 이제 감소하는 추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현재도 조금 감소긴 감소죠. 지난번에 813명 이후에 어제가 일요일인데 586, 오늘은 599, 딱 600명에서 하나 모자라는데 800에서 500대로 내려왔어요. 800에서 500대로. 그런데 지금 이제 500대로 들어온 것이 5일째예요. 505명, 571명, 800명, 813명, 그 다음에 586, 590. 그러니까 요거 추세도 중국이랑 비슷해요. 지금 505, 그 다음에 571, 그리고 813, 이게 이제 피크였고, 그 다음에 586, 그 다음에 599. 중국과 거의 비슷한데, 중국은 말이죠. 중국을 제가 봤는데, 1월 28일 날, 요때, 신규 확진자가 1776 발생하고 나세요. 그래서 1월 28일 날 1766 발생하고, 2월 4일부터, 이게 이제 3,000명대로 진입을 합니다. 3,000명대. 진입을 해가지고 2월 8일까지 3,000명대를 유지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월 9일부터 이게 이제 2,000명대로 감소해서 2,000명대 감소해서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2월 17일 날 간신히 2,000명대를 넘어서는 모습 보였다가 그 다음에 2월 18일부터 이제 1,000명대로 줄어듭니다. 제가 쭉 통계를 봤더니만 1,000명대로 줄어들어요. 그 날짜를 보니까 2월 18일 날 1,000명대 줄어드는 게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딱 20일만이죠. 20일. 또 2월 28일부터 시작해서 2월 8일까지가 이제 피크인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던 게 아마 2월 5일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2월 8일까지니까 딱 10일이거든요. 11일인가? 28일까지 29일이 있으니까 28, 29 한 다음에 그다음에 8일까지니까 딱 10일이네요. 10일. 딱 10일까지 급증해서 피크를 유지하다가 11부터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크에서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뭐 궤적은 비슷한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505 저쪽에서 500명대로 갔는데, 이게 이제 처음 우리나라 발생한 게, 우리나라는 22일이거든요. 21일 날 221일 날부터 좀 했다. 21일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날짜를 보니까 21일 날 우리나라는 21일부터 시작했다. 이제 급증하기 시작했다. 그죠? 시작해서, 요걸 보게 되면은 대략 한 10일째, 그니까 1월 28일부터 2월 8일까지 약 10일이죠. 10일. 그래서 21일부터 시작해서 10일째 되는 게, 대략해서, 2월 21일부터, 저쪽은 이제 1월달부터 2월달 아닙니까? 1월은 31일까지 참 있죠. 1월 31일까지 있으니까 28, 29, 30, 31, 그리고 8일이니까 12일이네요. 12일이고 우리나라는 21일부터 시작되니까 12일째가
12일째가 대략 이번 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3월 4일 날. 3월 4일쯤 되는 거죠. 그래서 날짜로 보면은 이제 3월 4일 정도가 이제 내일 모레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좀 감소할 것이다 보는 거고, 피크로 본다면 벌써 5일이 지났어.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제 5일째 중국이 3,000명대가 2월 4, 5, 6, 7, 8, 5일 동안 지속되다가 6일째부터 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보면은 급증이 시작돼 가지고 이제 500년대가 유지된 게 5일째니까 빠르면 내일부터 감소할 수 있다. 빠르면 내일부터 감소할 수 있고, 내일부터 늦어도 모레부터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부터 피크를 치고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수준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일 모레 정도가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2월 18일부터 1000명대로 갔잖아요. 1000명대로 갔으니까 한 20일, 그러니까 10일째 12일 정도 경과한 시점, 그리고 이제 20일이 경과한 시점, 그러니까 20일 정도 경과한 시점이 다음 주 말 정도에, 다음 주 이제 후반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또 우리는 또 날씨가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내일 그리고 다음 주로 가면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중국의 경우를 갖다가 참조 삼아서 중국과 똑같은 트렌드를 만든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고, 또 중국도 이제 우한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이게 우한에서 집중적으로 퍼졌고, 우한 바깥으로 안 나갔잖아요. 물론 나가긴 했지만 많지 않았고, 한국도 대구가 중심이었고, 특히 이제 대구의 신천지가 중심이었죠. 여기가 중심이었고, 여기에서 급격한 증가가 있었지만, 대구의 신천지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상당히 좀 강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가지를 감안한다면은, 대구, 신천지, 중국은 우한.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본다면, 발생한 지 12일째, 그 1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 정도 되겠고, 또 20일째 되는 게 다음 주 후반이 되니까, 대략 이제 내일 정도, 모레 정도부터는 조금씩 더 감소하는 모습 보일 것이고, 500명대 이하로 내려가야 되겠죠. 이제 400명대, 300명대 내려가야 될 것 같고, 다음 주로 가게 되면은 더 줄어들어서, 이제 뭐 200명대, 다음 주 후반으로 가면 뭐 100명대로 간다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되면은, 그렇게 이제 중국과 비슷하게 간다면은, 좀 희망이 있다. 그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맥락을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또 우리의, 모양 한번 봐야 되겠죠? 신종 코로나 실시간 상황판, 요걸 또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과 전세계, 대한민국은 현재 4,335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599명이 증가했고, 그 중에서 사망자가 26명이었고, 치사율은 0.6%, 아직까지 0.6%인데 이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확진자 가운데에서 굉장히 좀 상태가 안 좋으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은 사망자는 좀 더 증가할 수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사망자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치사율이 3.4% 나왔으니까 우리나라도 대략 한 2% 정도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중국과 의료 시스템이 좀 우리가 좀 좋다 하더라도 올라가서 1.5 내지 2 정도까지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가봐야 알겠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중국과 한국은 이제 끝나간다 이거죠. 한국은 끝나가는데 지금 이제 새롭게 증가하는 쪽이 이태리. 근데 이게 500명 정도로 지금 증가됐습니다. 500명 단위로. 내일 아침 되면 더 증가하겠죠. 지금 이란 같은 경우에도 지금 500명 증가란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과 한국은 끝나가는데 이태리하고 이란은 이제 인구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우리보다 작진 않을 거예요. 이란도 큰 나라니까. 이태리는 아마 우리랑 비슷한 인구 규모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태리하고 이란이 지금 500명 단위로 좀 증가하고 있다 하는 얘기는 급속하게 여기도 좀 퍼져가는 추세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망자가 우리가 26명인데 지금 이탈리아는 34명이고 이란은 66명이니까 제가 볼 때에 이탈리아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신규 확진자가 더 많을 겁니다. 많은데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검사가 안 됐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제대로 검사가 안 되니까 1,500명 나오지, 이란은 아마 한국 정도까지 진행되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제 사망자 66명이 나오죠. 그렇게 일단 볼 수 있겠고, 반면에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한국은 완치자가 31명이잖아요. 근데 이태리는 지금 83명이고, 완치자가 33명과 이렇게 많이 증가합니다. 또 이란 같은 경우에도 1,500명인데 지금 완치자가 116명이다. 이제 종교국가라서 정확하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진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완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한국에 비해서는 이게 굉장히 빠르게 이란도 확산됐다가 빠르게 지금 감소하는 추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반면에 일본은 아직까지 뭐 뜸해요. 일본은 이제 바다로 이제 둘러싸인 섬나라 국가고, 아무래도 이제 섬나라 국가에서는 이제 그 원래 감기가 잘 안 걸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본이 그 진단을 잘 못하는 것인지, 진단을 많이 안 하는 것인지, 그건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 역시 이제 독일과 프랑스 같은 유럽 국가들 150명, 130명, 초기에 대한민국 정도의 모습들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이제 이태리가 급증하는 모습 보였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 같은 데도 이제 급증을 할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지금 중국에서는 거의 끝나가는데, 한국에서 지금 창궐하고 있고, 한국은 현재 아마도 내일 모레 정도 피크를 치고 줄어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이제 또 이태리하고 이란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치사율이 낮다면,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면 뭐 크게 걱정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전 세계가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자, 그런 관점에서 이 시간 현재 유럽의 그 상황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현재 유럽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러니까 유럽의 선물 지수 또 실시간 지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유럽, 미국의 선물을 한번 볼게요. 선물. 자, 미국과 유럽의 선물 보니까, 자, 미국은 다우지수가 0.6 하락, 이렇게 돼 있고, S&P는 0.8 하락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과 프랑스, 영국 다 1%대의 하락을 보입니다.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견조하네요. 0.13%. 영국은 섬나라라서 많이 발생 안 한 건가? 그러니까 독일과 프랑스, 영국, 그렇죠. 그 다음에 이태리가 3% 정도. 이태리가 이제 많이 발생해가지고 가장 하락 보이는 큰 편이죠. 그 다음에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7% 상승세 보이고 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마감되면은 또 정리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이니까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인데 지수 한번 봐보자고. 선물 말고 지수. 자, 선물 말고 세계 주요국의 지수. 자, 지수 한번 봐보겠습니다.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선물이나 지수나 거의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약간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본다면은 이제 영국의 닥스 지수는 1.8 마이너스, 영국은 0.7 마이너스, 프랑스가 1.6 마이너스, 이태리가 현재 3.6 마이너스, 비슷하죠. 선물이랑 그리 되고 있고요. 유럽에 오늘 유럽이 아니라 이제 아시아에, 이건 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자, 아시아에 아시아 나가지고 보이지가 않네. 자, 그렇고 되고요. 중국 상해하고 이건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보죠. 뭐 아시아의 모습들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오늘 아시아의 마감 모습. 자, 아시아의 마감 모습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아시아의 마감 모습 모양을 보겠는데, 자, 아시아의 마감 모습 한번 볼게요. 아시아는 이렇게 마감이 됐죠. 일본이 0.95 플러스. 자, 오랜만에 일본 플러스 나왔습니다. 중국 상해 지수가 무려 3.15 플러스. 아니, 중국 상해 지수는, 그러니까 코로나 끝났다 이거지 뭐. 코로나 끝났다. 또 최근에 중국에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 이런 얘기 나왔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하나의 재료가 될 수 있겠고, 일단 부양책에다가 게다가 중국의 상해 지수가 우리 잘 아는 그 PMI 지수나 이런 게 영 안 좋게 나왔죠. 차이신 지수도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양책이 더 강하게 나올 것이다 하는 기대감, 이것이 이제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태국이 3.91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요건 2월 28일이구나. 지금 그쪽 나라들이 또 휴가인가요? 태국, 필리핀도
2월 28일. 그렇습니다. 오늘 뭐 그쪽 나라 전부, 월요일인데 뭐 휴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왔죠. 다시 유럽 대륙도 무섭게 확산이다. 그래서, 자, 유럽 대륙도 무섭게 확산이다. 신종 코로나. 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다. 이태리가 확진자 급증. 이태리와 관련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그래서 각종 문화 행사가 취소되고 있다. 이게 되면은 세계 경제에 조금 이제 걱정은 좀 됩니다만은 한번 잘 극복하겠죠. 이태리가 2,000명 육박했다라는 거. 프랑스에서 확진자가 100명을 넘었다. 독일에서는 150명이다. 그 다음에 프랑스가 누적 확진자가 130명 늘었고 이 중 2명이 사망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뭐 지금 누적 확진자 1,600명까지 들어갔다는 거죠. 이런 것으로 이제 북부의 롬바르디아 쪽이 984명으로 가장 많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뭐 급속히 유럽에서도 퍼져가는 모양이 되고 있다. 스위스나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쪽에서도 지금 이제 좀씩 뭐가 기미가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유행병이라서 감기라서 막으려고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도 이제 예외는 아닐 거예요. 미국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퍼져나가는 모습이 될 것이고, 먼저 매를 맞은 이제 중국은 좀 복귀가 되고, 한국도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요일이라 그랬는데 내일 모레 정도 아마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많이 감소를 할 것이다 생각이 되고, 다음 주 주말쯤 되면 급격히 많이 감소할 것이다. 그것은 중국의 궤적과 비슷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제 오늘 뉴욕 증시하고 모습들을 봐야 되겠는데, 다우지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모습, 이런 모습이었는데 반등이 나왔다라는 거, 뭐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이제 요거 다 보여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보여드린다면, 자, 구글의 알파벳 강한 반등 나왔죠. 그다음에 페이스북 강하게 반등 나왔죠. 그다음에 AMD도 역시 강한 반등 나왔고, 이제 지난 주말입니다. 그다음에 엔비디아 플러스 6.9%까지 갔어요. 플러스 6.9%. 아주 강한 반등이죠. 엔비디아 6.9%. 그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강하게 2.42%. 그다음에 뭐 테슬라는 마이너스 1.6%. 요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요거하고 우리나라 종목들하고 비교를 좀 해보자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제가 이제 그 미국 지수를 볼 때 요걸 먼저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종목들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다우지수 나스닥의 모습도 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고, 그러나 그 안에 들어다 보니까 AMD, 그 다음에 엔비디아 같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또 구글, 그러니까 알파벳 A, 구글이라든가 또 이제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또 이제 그 넷플릭스 같은 이런 성장주의 대표 팡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아주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 나왔다는 것이 우리나라 되게 긍정적이다 하는 말씀 드리면서, 자, 우리나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자, 차트부터 볼게요. 종합지수 차트 모양 보니까, 종합지수 차트, 자, 지수 차트를 봅니다. 지수 차트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강한 반등은 아니야. 지난주 저렇게 내렸는데, 한 2주간 질이 내렸는데, 오늘 뭐, 지금 뭐 15포인트 상승인데, 차트 보니까 그렇게 강한 상승은 아니죠. 뭐 이렇게 환호하고 할 정도의, 그건 아니야. 제가 아침에 가정했던 그 정도 수준 정도, 뭐 등락하면서 아래꼬리도 만들고 윗꼬리도 만들면서 서로 치고받고 하면서 거래량도 만들면서 그런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런 정도 모습. 뭐 아주 극적인 드라마틱한 반등은 아닙니다. 그냥 하락이 멈췄다 하는 정도로 15포인트. 그러나 그래도 어쨌든 2000포인트에 복귀했다라는 것은 또 의미 있는 일이고, 여기 복귀했으니까 이제 2060, 요 갭이 발생했던 2060 향해서 이제 가겠죠. 요 이제 2060이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가 이제 아주 중요한 저항 포인트가 됐죠. 자, 2060은 지난 7월달, 작년 7월달 또 올해 그러니까 재작년 7월달, 작년 12월달, 그리고 이번에 내려올 때 이번 2월달 내려올 때의 중요한 지지하고 개파락 자리, 그러니까 2060은 상당히 중요한 저항의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오늘 일단 반등이 나왔는데 의미는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은, 오늘 기관의 매도, 외국인의 매도, 기관들은 샀는데 외국인이
무려 7,800억 팔았어요. 7,800억. 와, 이거 뭐 대단합니다. 7,800억. 외국인은 샀죠. 기관은 샀죠. 근데 외국인이 7,800을 팔았는데 이 외국인의 매도가 이게 지금 정말 기록적이에요. 지금 이제 6일간 외국인의 매도가 무려 4조 2,400억입니다. 요게. 4조 2,400억. 요게 요거 오늘까지 해서 대략 7천억대 매도하고 있죠. 대략. 이틀 전에 3,985, 한 4천억 매도를 빼고, 대략 하루에 7천억씩 매도했다. 참, 저렇게 돈이 많던가? 저리 돈이 많아? 저렇게 주식이 많았던가? 할 정도로 강력한 매도가 났다. 4조 2천억입니다. 4조 2천억. 그런데 우리가 요걸 다시 뒤집으면은, 지금 이제 중국의 상해지수가 저리 강하죠. 중국의 상해지수가. 참 봐보세요. 중국 상해지수가 저리 강합니다.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냐면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빠지니까 이렇게 급등이 나오더랍니다. 또 어제 저렇게 빠졌다고 오늘 한 방에 또 복귀되는 저 모습. 요걸 보면은 우리나라도 근데 요게 오늘 중국의 상승이 무슨 뭐 중국 사람들만 샀겠습니까? 중국도 외국인들 많이 들어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도 중국 거 많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대한 강력 매수가 들어가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만 어느 정도 약해지는 듯한 모습 보이면 이거 뭐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강하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아래보다는 위를 보자. 그래서 2060. 자, 첫 번째 저항 라인 2060. 두 번째 저항 라인 2110. 그렇게 보세요. 2060, 2110.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2100보다 2110이 더 중요한 거죠. 세 번째 2060. 그러니까 50포인트씩 보죠. 2060, 2110, 2160 이렇게 50포인트씩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정도 보면은 2160까지 갈 때까지 이제 레버리지 하신 분들 이거 딱 잘 봐야죠. 고기가 저항 라인이다. 그러니까 고기 마디에서는 우리가 조금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뭐 코로나 끝나고 나면 뭐 정부의 부양책도 이번에 뭐 추경도 또 통과됐다 그러죠. 부양책도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이주열 총재가 금리를 내릴 정도는 아니다. 코로나가 경제의 방향을 바꾸겠느냐 이런 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도 뭐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 대응하자 하는 말씀이고 제가 이제 시장 너무 오래 끄지 않습니다. 딱 이제 시장 이 정도로 마무리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요가 얘기했던 대로 역시 전기차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전기차 양극재, 에코프로비엠, LNF, 코스모 신도제 강하죠. 그 다음에 음극재, 포스코케미칼. 그 다음에 이제 전해질 첨보술브레인 후성 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렉포일이라는 이제 동박, 일진머티, SKC, 두산술, 요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장비주 PNT부터 해서, 대보마그네틱, 이노메트리까지. 이런 것들, 전기차 역시 강했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역시 강하더라. 반도체에서 가장 많이 올라간 것은 물론 이제 테스라든가 프로텍 테스, 이오테크닉스, 원익 IPS. 그 다음에 이제 탑 엔지니어링 13%. 그 다음에 유진테크, 유니셈 이런 종목들. 장비주.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에서 LB세미콘, 테스나, 네페스 다 아시는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 올랐고 이렇게 올랐다. 자, 2차전지하고 반도체 올랐다. 2차전지 반도체 그 다음엔 요거 얘기한 게 뭔가 플랫폼이죠. 플랫폼. 플랫폼은 얼마나 올랐냐 하는 건데, 플랫폼은 아주 급등은 아니에요. 보니까 네이버가 0.57, 카카오가 1.74. 많이 안 내려가지고 좀 덜 올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오히려 바이오 종목군들의 급등한 종목이 더 많습니다. 바이오 좀 많이 내린 종목이 있죠. 그래서 오스코텍 신약 재료 바탕으로 10%가 올라갔고요. 심차게 올라오죠. 오스코텍. 역시 오스코텍이야. AB바이오 역시 그래도 크게 빠지진 않는다. 이게 지난번에 JP모건 컨퍼런스에서 좀 기대를 모았던 종목이죠. 그런 것들 크게 올랐고 텔콘 RF 이런 것들도 좀 올랐고 뭐 그렇게들 쭉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큐렉소, G3BNT, 바이오솔루 이것도 반등이 나왔고 이렇게 좀 나왔고 그렇죠. 이화증기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이화전기는 원래는 남북주죠. 남북주의 개념인데, 이화전기. 전기자 붙은 것은 원래가 이제, 남북주 개념이잖아요. 남북전기.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뭐,
이 화전기가 그렇게 썩 제가 볼 때는 본지가 오래된다 한번 봐볼까요? 이 화전기. 이거 뭐야 196원짜리 이거 썩 좋지 않은 종목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체크리 진단시간 독점권이다. 이거 글쎄 믿을 수 있나? 196원짜리인데 잘 모르겠다. 이런 거는 뭐 조심하세요. 액면가 200원짜리구나. 이거 200원짜리. 근데 뭐 이 화전기가 기업 내용이 괜찮나? 이 화전기 196원이야. 어떻게 된 게? 주가가 어떻게? 부채는 거의 없네요. 웬일이지? 근데 왜 주가가 196원이지? 이해가 안 된다. 뭐가 이유가 있을 텐데, 이 화전기. 이 이유는 좀 잘 봐보세요. 주가가 196원이면 이건 좀 이상한 거지? 그죠? 어떻게 주가가 196원이야? 아무리 200원짜리라 하더라도, 그죠? 한번 잘 파보세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 남북주는 김정은이가 또 뭘 쐈다 그랬는데, 이제 신경도 안 써. 뭘 쏘거나 말거나, 자식이. 자, 신경도 안 쓴다 하는 점에서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세요. 남북주 신경도 안 쓴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역시 이제 대선주에서는 안철수 전 대표죠.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대구에 가가지고 의료봉사를 하는데 그게 참 이미지 메이킹이 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이미지 메이킹. 좀 이미지 확 개선되잖아요. 뉴욕에서 마라톤 할 때까지는 그냥 그랬는데 대구 가가지고 의료봉사를 하니까 이게 좀 달라 보인다, 사람이. 요런 게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 보인다. 그것이 좀 있어요. 그것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낙연 총리도 이제 좀 이미지가 좀 좋아지는 모습들. 오세훈 의원도 좀 좋아지는가요? 오세훈 의원도 조금 뜨는 모습. 하여튼 전반적으로 대선주도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들 좀 나오더라 하는 거. 그것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올라오는데, 내일도 뭐 크게 뭐 내려가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 그리고, 우리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가 이렇게 강하게 내려가는 걸로 볼 때, 한국의, 일단 리스크는 끝났다 봐야 돼요. 한국의 리스크. 어떤 분들은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한국 경제가 뭐 크게 흔들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린다면 환율은 우리 좀 올라갔겠죠. 근데 별로 안 올라가잖아요. 요즘 뉴스 보면은 막 한국 경제가 막 흔들듯이 이렇게 또 얘기하는 또 그런 뉴스가 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내내 한국 경제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작년에도 어느 뉴스들 이렇게 경제신문 같은 데가 이제 그런 걸 많이 내보내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뭐 한국 경제 단단했잖아요. 그리고 뭐 무디스나 이런 데서의 그 평가 같은 것도 괜찮았고, 그리고 이제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좀 집중하라고 일부러 채팅을 안 열어놨어요. 채팅 안 열어놨는데 또 너무 오래도 채팅 안 열어놓으면 또 뭐라 그러시니까 채팅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제가 이제 대충 다 시황이 같은 데 말씀을 드렸고, 요게 이제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아플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세 종목을 여러분한테 설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는 코미팜, 그 다음에 하나는 현대오토 에버, 자, 현대오토 에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LG화학인데, 요게 이제 내용들은 많은데 시간은 많지 않으니까 제가 짧게 생각할게요. 짧게. 자, 코미팜부터 보겠습니다. 자, 코미팜부터 요거 이제 종목 시간이니까 지금 이제 종목 시간이거든요. 담채는 없니? 죄송합니다. 종목 시간이니까 제가 종목에 대한 내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 시간은 아침에 7시 한 50분, 또 점심때 12시 지나서 그때 이제 해가 제가 녹화해서 올려놓죠. 그리고 저녁에도 제가 이제 시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시황이 조금 좀 중요한 시기니까 제가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 해야 됩니다. 그 종목. 그래서 종목이 원래 종목 시간이 이게 종목 부분은 코미팜인데, 코미팜이 지금 이제 어제 3일 전에 점상한가 갔다가 어저께 올랐다 밀리고 오늘 또 위아래 등락했단 말이죠. 근데 코미팜이 뭐 하는 회사냐 봐야죠. 뭐 하는 회사냐. 코미팜. 그래서 코미팜의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코미팜 내용. 이게 뭐 하는 회사야, 코미팜? 내용을 한번 보자고요. 자, 코미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미팜은 원래 이게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의약품. 이런 거 만드는 회사야. 동물용 의약품. 동물용 백신과 치료제. 이런 거가 원래 주업이고요. 여기에 이제 바이러스하고 유전자 검사, 이런 걸 하고 있다. 코미팜. 그래서 연구개발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또 항암제 및 암성 통증 치료제, 팍스-1, 팍스1. 이걸 또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임상 이상을 마무리 단계로 하고 있다. 요거 이제 임상 하고 있다는 거죠. 코미팜. 그래서 원래는 동물 쪽인데 여기에서 항암제, 통증 치료제 이런 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16년도에 호주 내에서 신약 판매 허가를 획득했다. 요것도 이제 재료가 되는 거예요. 코미팜이 뭐 괜찮은 그런 회사입니다. 게다가 백신에 대한 수출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좀 있어요. 매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매출이 좀 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비교적 납니다. 영업이 나는데 한 분기가 흑자전에 있어요. 한 분기가 전체가 이제 영업이익이 2019년 전체가 다 흑자되는 것이 아니라 한 분기 정도는 이제 흑자되는 그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돼지열병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돼지열병. 그 다음에 26종 전이암 동시 임상을 통해서 2020년 신약 출시 예정. 이런 것들도 이제 성장 능력이다.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코미팜이 뭔가 좀 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이제 보시기 바라겠고. 매출액이 바이오 기업인데 좀 있어요. 매출액이. 360억, 350억. 작년도 3분기까지 249억이었단 말이죠. 뭐, 온기는 잘 모르겠는데. 금방 나오겠죠? 아직은 적자야! 작년도, 재작년도는 무려 143억의 적자가 보였어. 부채도 작은 편 아닙니다. 부채도 400억대의 부채가 있어요. 근데, 유보율도 좀 있고, 부채가 400억대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왜 주가가 급등했느냐 하는 것은, 동물용 백신과 소독제 생산업체인데, 이게 파나픽스라는 그런 이제 신약 물질을 가지고 긴급 임상 시험을 식약처에다가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게 사이토카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병원균이 몸에 들어오면은 대충 뭐 내추럴 킬러, 뭐 아니면 T세포 이런 것들이 가지고 병원균을 죽이는데, 때로는 갑자기 폐렴균이 뭐 급하게 번식하거나 이럴 수 있겠죠. 그러면은 사이토카인이 아주 폭풍처럼 이제 증가를 한대요. 폭풍처럼. 굉장히 갑자기 증가를 해버린대. 그래서 그걸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굉장히 증가하게 되면 그게 열을 갖다가 엄청 높게 만들어요. 사람한테 고열을 나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고열 때문에 갑자기 죽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19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그런 현상들이 옛날에 코로나19 외에도 그런 현상들이 좀 나왔던 것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뭐 스페인 독감은 이것 때문에 죽었을 것이다, 많이 죽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억제하는 신약을 개발했다. 근데 아직까지 식약처의 허가가 안 나온 거라서 임상 실험을 식약처 허가 나오면 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식약처 허가가 나올 경우 이번에 코로나19 폐렴 진단자 100명 대상으로 임상 시험 하겠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재료 때문에 급등하였다. 이게 원래 한국미생물연구소라는 회사인데 그것 때문에 급등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얘기예요. 100명 대상으로 어쩌고 했다라는 거, 그런 내용이다. 좀 참조하시기 바라겠다. 그래서 코미팜이 급등했던 것은 사이토카인 억제 물질을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금 식약처에 신청해가지고, 임상시험 하겠다. 이런 내용이니까, 어찌 보면 옛날에 이제 바이오가 급등할 때 되면 좋은 재료예요. 바이오가 급등할 때는 좋은 재료인데, 지금 이게 참 애매하죠. 코미팜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지금 타이밍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진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기 때문에, 물론 뭐 바이오 기업 중에서는 꽤 괜찮은 기업 중에 하나야. 근데
사이토카인 억제제를 개발했다는 것 때문에 식약처 아직 허가는 안 맡았지만 이게 계속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뭐 주가랑은 누가 알겠습니까만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가는 거지. 또 재료 같은 게 있어갖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그 식약처 허가도 안 받은 거고 하니까 좀 더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좀 더 가기에는 한계가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좀 더 올라가기엔 좀 한계가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는 현대오토에버. 현대오토에버인데 요거는 이제 한번 보자고요. 현대오토에버. 이거는 현대차 그룹이에요. 현대차 그룹인데 신규 상장해가지고 이렇게 빠졌어. 작년도 4월 달인가 3월 말이네. 3월 말에 상장이 돼가지고 9만원에 상장돼가지고 이렇게 빠졌어. 38,000원이야. 이거 참 이게 말이죠. 이게 9만원에 38,000원. 이거 상장한 기업들 참 욕 많이 먹겠어요. 물론 이제 상장 주가가 제가 얼마인지 확인 안 했구나. 근데 하여튼 주가는 첫날 저렇게 급등했다가 많이 빠진 거야. 이게 뭐 하는 회사면은 이게 현대차의 전산실이에요. 현대차의 전산실. 옛날에는 이제 그 삼성 SDS는 했어요. 삼성 SDS. 옛날에 삼성 SDS는 상장될 때 엄청나게 기대를 모았죠. 근데 그에 비해서 현대차 그룹의 전산실인데 주가가 너무 대접 못 받은 거야. 현대차 그룹의 IT 서비스 기업 매출의 90%가 이제 거기서 발생한다. 그리고 현대차가 28%, 기아차가 19%, 현대모비스 19%, 게다가 정의선 회장이 9.57%를 가지고 있어. 이런 거로 옛날에 참 좋은 재료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야. 그죠? 옛날엔 참 좋은 재료였는데. 시가총액 8,900억. 그래서 SI 현대차의 SI 업무를 주로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는 이런 것들을 많이 그러니까 홍보를 많이 했죠. 홍보를. 세일을 많이 했어.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빌딩, 그 플랫폼 구축, 로봇, AI, 스마트 카, 차량 전동화, 미래 에너지. 이거 옛날에 많이들 우리가 이제 세일하고 뭐 그렇게 했던 그런 테마들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 현대차 그룹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별로 안 먹히는 것 같아. 그죠? 이번 뭐 장도 뭐 그랬지만.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더라. 그런 게. 그래서 좀 생각보다는 뭐랄까 좀 대접 못 받았다. 매출도 한 1조 4천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 700억쯤 되고 뭐 단기순이익 500억 정도 되고 부채 총계 뭐 이렇게 딱 보니까 꽤 대접받을 만한 기업인데 대접을 못 받은 거. 유보율 4,200%. 그래서 시가총액도 뭐 그냥 그렇고. 그래서 1조도 안 됩니다. 시가총액이. 그래서 참 대접 못 받은 기업이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우리가 이제 전기차 이런 게 얘기해요. 전기차 같은 거 얘기하면은 전기차 자율주행차 하면은 자율주행차는 5G를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 6G도 나오겠죠. 그런 기반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율로 가는 자동차이며 또 전기차에 또 전장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이제 IT의 자동차 IT의 미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그 미래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인데 참 이제 대접을 못 받았다. 그래서 언젠가는 대접받을 날이 있을 것이다. 스마트 팩토리는 그렇고, 자, 스마트 시티는 뭐 이런 겁니다. 빌딩과 교통과 스마트 그리드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 묶어서 하는 뭐 그런 기업이다. 또 차세대 보안 쪽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굉장히 관심 있게 봤던 그런 이제 테마인데, 예, 역시 현대 에버그린,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그룹의 전산실이고 현대차 그룹의 IT 쪽인데 이렇게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접을 못 받았지만 나중에 지나면 또 대접받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지금은 대접을 못 받는데 좀 잘 봐보자. 주가는 많이 빠져가지고 빠지다 이번에 더 빠져버렸죠. 이번에 뭐 1월달, 2월달 특히 또 이제 뭐 코로나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더 빠져버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평상시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얘기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아, 예, 20대 확진자 정광훈 목사 집회에 참석했다. 우리가 실내에 모이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실내에 모이는 거. 실내에, 저도 어제 하도 심심해가지고, 어제 제가 강화도 갔다 왔어요. 강화도 갔다 와가지고, 와이프하고 장모님 모시고 강화도 갔었는데, 갔다가, 어제 얘기했나요, 제가? 갔다가, 몇 군데 좀 들렸다가, 바람 많이 불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냥 사람들 모이는데 가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녁에 밥을 먹어야 되니까 배가 무지하게 고프죠. 그래서, 만두집 갔어요, 만두집. 만두집 갔는데, 4시쯤인가? 3시 반, 4시쯤인데, 그게 좀 한가한 만두집이네. 원래 좀 떨어져 있어. 근데, 의외로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제가, 사람들 생각이 저랑 똑같구나. 좀 떨어진데, 맛은 좀 있으면서 좀 한가진데, 이런 데 가서 먹겠다 해가지고, 근데 그쪽에 사람이 다 몰린 것 같아. 네, 몰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참 조심은 많이 하는구나. 조심은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심을 많이 하면서, 그러나 또, 그런 와중에 또 이제, 참,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밥은. 예, 물론 이제 집에서 먹을 수 있는데, 집에서 먹는 것도 하루 두 끼지, 주말마다 계속 집에서 먹고, 우리가 또 요즘 또 마트도 잘 안 가니까, 마트에서 사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죽겠어요. 그죠? 먹는 게 참 그렇고, 또, 바깥에 안 나가니까 더 죽겠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토요일 날은 계속 집에서 있다가, 일요일 날은 도저히 못 참겠다 해가지고, 드라이빙이라도 하자 해서 차를 몰고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현대오토 에버까지 했습니다. 코미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떴던 코미팜. 이름이 코자로 시작되네요. 그 다음에 현대오토 에버. 현대차 그룹의 전단실이다. IT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LG화학입니다. 자, LG화학 봐야죠. LG화학은 제가 이제 많이 봤습니다만, 또다시 이제 LG화학을 여러분한테 소개시켜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LG화학이 삼성 SDI를 보여드릴까, LG화학을 할까 하다가, 비슷해요, 둘 다. 계속 제가 계속 얘기했던 라인에서 지금 반등이 나왔죠? 삼성 SDI나 LG화학이나. 자, 삼성 SDI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삼성 SDI도 비슷한 맥락이죠? 차트가 비슷해요. 20일하고 60일 사이에, 그 자리에서 일단 반등 나오고 있다. 지지라인을 만들려고 그런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리고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정도에서, 지지라인 만들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이 정도에서 지지라인 만들려고 노력했던 건 나왔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괜찮은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얘기 들었던 그런 이제 2차전지의 종목군들을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본다면, 2차전지의 종목들은 이런 것들이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삼성 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요 세 종목이 세일 만드는 기업이죠. 세일 만드는 기업. 근데 오늘 또 중요한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중요한 뉴스. 그거를 제가 그 중요한 뉴스를 잠시 어디다 넣었더라. 그거를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어디다 놨나? 제가 여기다 녹화를 시켜놨나? 그거를 갖다가 아쉽다. 그걸 제가 어디다 넣었는데 여기다 넣었을까? 잠시만요. 오늘 아주 중요한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 여기다 안 넣었을 것 같아. 아쉽네. 제가 LG화학에 대한 재료들은 많이 좀 넣어 있는데 그거보다도 그걸 넘었구나. 그러니까 1월 달에 말이죠. 1월에 우리가 이제 요거 아시죠?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해야겠다. 중요한 재료인데 말이죠. 자, 중요한 재료인데 자, 중요한 재료인데 요거를 한번 보고 가자. 요걸 봐야겠다. 요거를 보자고요. 요거를 잠시 좀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요거는 보고 가야겠다. 자, 요거를 보면서 제가 요 얘기 꼭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요 얘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2차전지에서, 글로벌 순위를 알고 있잖아요. 글로벌 순위. 우리 방에 많이 왔던 분들은 이제 글로벌 순위를 알 겁니다. 2차전지는 글로벌 순위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글로벌 순위를 제가 보고, 거기에서 좀 덧붙이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요. 자, 글로벌 순위를 좀 보고,
자, 글로벌 순위인데, 지금 이제, CATL, 요 CATL이 1등으로 알려져 있죠. CATL이 시총도 제일 크고요. 3조 2천억, 아까, 3조 2천억이 아니라, 이게 뭐야, 밀리언 달러니까 이게 얼마야? 하여튼 CATL이 제일 큽니다. CATL이 지금 현재 시가총액도 크고, 그 다음에 파나소닉이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하고 삼성 SDI가 좀 이쪽에 비해서 많이 밀려 있죠. 캐파도 많이 밀리고 있었는데 1월달에 들어서 중국의 CATL이 다소 좀 부진하면서 LG화학이 CATL을 추월했다 그래요. 추월하고 파나소닉 밑으로 바짝 추월하고 있다. 파나소닉. LG화학이 1등이 그러니까 1등이 파나소닉이고 1등이 파나소닉. 2등이 LG화학이다. 그래서 3등이 지금 아까 그 뉴스는 아까 CATL 이렇게 3등으로 이제 CATL이 밀렸고 그 다음에 4등이 SDI다. 삼성 SDI다. 이렇게 나온 뉴스를 봤습니다. 삼성 SDI. 요거가 이제 또 내일 아침에 재료가 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셀회사 전지 만드는 기업들이 커가고 있구나. 그래서 1등이 파나소닉은 맞는데 2등을 LG화학이 하면서 중국의 CATL을 앞섰다. 또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3원계 쪽이고 저쪽 CATL은 조금 다르죠. 삼성 SDI가 4등으로 올랐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 8등으로 올랐다. 이런 얘기를 본 것 같아요. 아까 정확하지는 않아요. 제가 정확하게 몇 등인지는 SK이노베이션이 몇 등인지는 정확하지 않았는데 한 8등으로 올랐었는 것 같죠. 그래서 그거를 제가 딱 해놓는다고 해놓고 까먹었네. 내일 아침에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내일 아침에 약속을 드리면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기업들이 좀 일치월장하고 있다는 뉴스. 왜냐면은 2차전지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어느 기업한테 자동차 배터리 전기차 기업한테 공급하는 거잖아요. 공급하는 거. 7위였습니까? 공급하는 건데 지금 삼성 SDI, LG와 SK이노베이션이 지금 계속 외국의 유럽의 자동차, 미국의 GM 같은 자동차 회사하고 계약을 맺고 있거든. 이 계약을 맺으면서 그쪽에 그러니까 이제 좀 마켓이 늘려가고 있다. 근데 중국의 CATL은 이제 이게 유럽의 전기차나 테슬라, 미국의 전기차가 하기에는 조금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이제 에너지 밀집도가 낮아가지고 가격은 싼데 조금 이제 스마트한 전기차에는 맞지 않는 그런 쪽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삼성에서 LG화학 같은 데가 계속 그 유럽이나 미국의 자동차 회사하고 자꾸 이제 계약을 맺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CATL은 중국 내에서는 좀 잘 나갈지 모르겠지만 삼성에서 LG화학 같은 이런 것들이 이제 파나소닉 같은 데가 커가는 세계 3대 메이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고체 쉽게 얘기하면 전고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지난번에 제가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전고체 쪽이 이제 앞으로 이 배터리의 발전 방향이다는 거죠. 발전 방향이다. 이 고체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 셀 양극재, 음극재 있는데 이 전해질 있잖아요. 이 전해질이 문제거든. 이 전해질이 문제예요. 전해질이 문제인데 이 전해질이 잘못 훼손되면 폭발하기도 하고 하여튼 뭐 또 전해질이 이제 액체니까 또 이제 그 담는 그릇을 만들어야 되고 무겁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 전해질을 고체로 만드는 형태 그런 것들이 지금 연구되고 있고 이 전고체 고체화 되어야만이 배터리가 성능도 좋아지고 안전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폭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ESS가 이제 작년도에 뭐 재작년도가 18년도에 막 폭발해가지고 작년도 이제 ESS 관련돼서 이 그 양극재 기업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주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 내려왔던 것이 폭발 때문에 그랬는데 고체화되면은 폭발 안 나요. 폭발 안 하고 성능은 훨씬 좋아진다.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결국 기술력인데 기술력은 파나소닉, LG화학, 삼성 SDI가 월등하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 기대감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2차전지 종목군들의 그 주가를 단단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린다면 첫 번째
제가 아까 늦게 들어오신 분은 다시 한번 보시겠지만, 첫 번째가 뭐냐면은, 뭡니까? 수요일 정도 지나면, 그 코로나 급격 약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사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팔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수요일 정도 지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약화될 수 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경우, 중국도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해서 12일 만에 감소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3,000명대에서 2,000명대 내려왔다. 12일 만에. 그리고 21일 만에 이제 1,000명대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죠. 그래서 1,000명대, 우리나라는 20일 되는 게 다음 주 후반, 다음 주 후반인데 우리나라 조금 더 일찍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레 중요하고, 내일 모레 화요일 수요일부터 좀 중요하고, 수요일부터 만약에 하루 코로나 확진자 수가 400명대로 내려간다면, 그리고 그 다음에 300명대로 내려간다면 우리나라도 중국과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럴 경우에는 다음 주 후반 되면, 다음 주 후반 한 뭐 일주일 이상 남았죠. 일주일 한 10일 남았는데 한 10일 후에는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명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거죠. 100명대로.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갑자기 싹 없어지지는 않고 계속 발생하겠죠. 전염병이니까. 사람이 전염시키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제 100명대 이하로 내려간다면, 뭐 코로나, 뭐 있거나 말거나 하면서 다들 밥 먹으러 가고 막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경제가 다시 한 달간의 위축을 끝내고 살아날 수 있겠고,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참았던 소비를 막 쓸 것이고, 정부는 또 부양책을 펼 것이고, 공장은 더욱더 열심히 돌려야 될 것이고, 그런 이제 모습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보유한 것들 강력 보유하면서, 오늘 보니까 뭐 김정은이가 뭐 쏴도 미사일 뭐 두 방인가 쐈나요? 쐈는데 뉴스도 안 돼. 이제는 아무도 관심도 없어. 지금 뭐 코로나 어쩌고 하는데 미사일까지 그 코스미지 뭐. 자,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요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뭐 조만간에 곧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신천지, 참 열받게 만드는 신천지지만, 그렇죠. 열받게 만드는 신천지지만 뭐 어떻게 합니까? 다 일이 벌어진 건데, 일단 뭐 좀 참아보자고요. 내일 모레 참으면은 좀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다 라고 보시면서, 자, 박수 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루 뭐 열심히 일한 여러분들, 다음 주에는 많은 복 받을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화이팅! 감사합니다.